네, 바람피기 쉬운 팔자. 지난 시간에는 십성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살 그리고 지지관계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살적으로 보면은 도화가 압도적인 바람기의 요인이죠. 도화. 여기서 도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좌우묘유의 글자가 아니고 연지를 기준으로 한 도화, 이른바 진도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묘미년에 태어난 사람,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자수가 도화예요. 그 다음에 사유축년, 뱀띠, 닭띠, 소띠, 여기는 오화가 도화죠. 그 다음에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묘가 도화예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유가 도화다. 그래서 이렇게 좌오묘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도화의 글자, 요것이 진도화라 그래요. 진도화. 아무거나 도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좌우묘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년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렇게 돼야만 그거를 도화라 그런다. 자, 도화를 판단할 때 도화가 아무런 그 형이나 충이나 파, 해, 원진, 귀문 또는 공망 이런 거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그 도화는 귀한 도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도화라 그러죠. 근데 도화가 이제 그런 거에 걸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도화가 상처를 입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도화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화와 도화살을 구분해야 되죠. 도화가 귀하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도화의 매력으로 인해서 성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도화가 아까처럼 형충이나 공망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도화살이 돼버리면은 도화의 속성 중에서 부정적인 그런 그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음란함으로 인해 갖고 생활의 지장을 받고 심하면은 그런 이제 주색 잡기, 폐가 망신 또는 그 애정 관계로 인한 사건 이런데 이제 말릴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도화가 살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 즉 도화살이 되는 경우에 이제 바람기가 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진도화가 있더라도 그 진도화가 운에서 형충파에 원진, 귀문, 공망 이런 데 걸려버리면 또 이게 나쁘게 발현돼서 그 시기에 바람을 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화살이 이렇게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 또는 도화가 형충파해 같은 나쁜 운에 이제 걸리는 경우에는 애정 관계가 발생하기 쉽죠. 근데 내가 스스로 그런 관계를 찾아 나서면은 피해가 아주 커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나한테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모종의 애정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피해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이나 그런 글자가 올 때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원내도화, 원외도화라는 게 있어요. 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우리가 정원이라 그러죠. 뜰, 원. 또는 이거는 장내도화라는 말도 해요. 장. 이 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담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담장. 그러니까
일, 연월일시 중에서 일을 기준으로 요쪽,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담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는 왜.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월이 되죠. 월지. 요 외는 시지가 되겠죠. 연지에는 우리가 도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월지에 도화가 있는 것을 장내도화 또는 원내도화, 시지에 진도화가 있는 것을 장외도화 또는 원외도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시지에 도화가 있는 경우 진도화를 얘기해요. 그럴 때는 좀 바람기가 있기 쉽다. 그리고 이제 요 월지에 이렇게 원외도화 또는 장내도화로 있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요 월지라는 것이 사회궁이죠. 사회궁 또는 직업, 직장궁.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또는 업무적인 관계 또는 직장에서 만난 그런 이성과 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남사친, 여사친 그런 말 하죠. 그런 애매한 친구 관계가 애정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허자도화라는 게 있어요. 허자도화. 이건 뭐냐면은 허자라는 거는 이제 사주에 실제로 그 팔자 중에는 없지만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글자를 허자라 그러죠. 실제로 이제 허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명리학에서 연월일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 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요게 허자예요. 요거 이제 협자라 그러죠. 우리가 끼인다 이 말이죠. 우리 협곡이라 그러죠. 끼어 있는 글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띄면은 어떻게 돼요? 신자진 띄면은 유가 이게 도화가 되죠. 요게 협자 도화가 돼요. 자, 도화가 이렇게 협자로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바람 피우기 쉽다. 그 다음에 이 도화가 경쟁 관계에 있는 거를 쟁도화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했었죠. 그 첫 시간에 그 십성으로 보는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기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 쟁합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바람을 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사주가 그러면 이 해묘미 돼지띠 해묘미생은 자수가 도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화가 되죠. 도화를 사이에 두고 같은 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을이 있는데 경경, 이 쟁관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이제 여자가 삼각관계에 걸린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지지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이 있고 자가 있고 역시 뭐 돼지띠나 또는 토끼띠나 양띠다. 그렇게 되면 요 도화가 요거 글자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쟁도하라 그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국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바람을 피기 쉽고 그 다음에 운에서 이런 구조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만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술이 또 온다. 그러면 쟁도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그 다음에 이 쟁도화 말고 도화운이 있어요. 대운 특히 도화대운. 내가 사주 안에 도화가 없더라도 대운에서 도화가 딱 왔다.
그러면 그때 그 기간에 외도를 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궁합적인 이제 관계도 있고 이제 그 신설적인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은 일시상천이 있어요. 일과 시에 상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서로 구멍 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구멍이란 구멍을 내다 뚫다 이런 말이죠. 요걸 우리가 흔히 해라 그래요. 해. 육해라 그러죠. 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육합을 충으로 이제 방해하는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이제 자축이 예를 들어서 합인데 여기 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좌우충이 되면서 육합이 깨지는 거죠. 그럼 요 축오 관계가 이제 뭐냐면은 육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합을 그 충되는 글자하고 해보시면은 어떤 조합이 나오냐면 축오, 그 다음에 자미,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유술, 묘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깨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궁합적으로 내 일지가 축인데 상대방 일주가 오라든지 아니면 내 사주에 축오 그 귀문이 존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대체로는 이제 궁합적으로 내 일지와 상대방 일지 간의 관계가 상천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한쪽이 왜냐하면 서로 궁합적으로 이제 구멍을 내는 관계니까 서로 좋지 않은 관계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부 사이가 나빠지니까 다른 상대를 찾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란살 있죠, 고란살. 고란살은 뭐 이제 많이 알려진 거죠. 고란살은 뭐냐면은 외로워지는 살이죠. 갑인, 을사, 종사, 그 다음에 무신, 신해. 요 5개가 이제 우리 흔히 고란살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삼명통에 보면은 요거 이외에 이제 병호, 그 다음에 임자, 무호 이런 것도 이제 고란살로 봤어요. 근데 통상은 이제 요걸로 보는 거죠. 이제 고란살이라는 거는 내가 외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나의 상대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돼서 나한테 소홀해지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숙살은 이 흔히 뭐 과부살 이런 말도 하죠. 요거는 이제 뭐가 과숙살이냐면은 이렇게 연이 임묘진 연에 태어난 사람은 축이 과숙살이에요. 그 다음에 사오미 연에 태어난 사람은 진이죠. 그 다음에 신유술 연에 태어난 사람은 미. 그 다음에 해자축 연에 태어난 사람은 술이죠. 자, 요거는 이제 이 한 가족이죠, 그죠? 인호술 가족, 사오미 가족, 신유술 가족, 해자축 가족. 근데 내가 거기 끼지 못했죠. 내가 거기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요걸 우리가 과숙살이다 그래요. 그리고 요 다음 글자 또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는 뭐예요? 미, 신, 술해, 축인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고신살이라 그래요. 흔히 호레비살 그런 말하죠. 이게 다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에 합류하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과숙살이 있다. 그럼 독수공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나의 남편이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바람을 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원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궁합에서 서로가 원진 관계에 있는 거. 원진이라는 건 이제 서로 미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오가 있으면은 이 자는 원래 오를 보면 충이죠. 근데 요 딱 똑바로 보면은 이렇게 충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삐딱하게 째려보는 거죠. 흘겨보는 거. 이런 관계가 이제 원진이에요. 원진은 그래서 수로 말하면은 팔수에 팔수 또는 육수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쭉 해보면은 자미원진, 그 다음에 추고원진, 그 다음에 인유원진. 추고는 아까 상천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인유원진, 그 다음에 묘신원진, 그 다음에 진해원진, 그 다음에 사술원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6개 조합이 이제 원진이죠. 그러니까 내 일지가 진인데 상대방 일지가 해다. 그럼 원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는 관계니까 사이가 안 좋겠죠. 그래서 또 바람을 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공망이 있어요. 서로 공망인 거. 공망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갑자 일주가 쭉 갑자울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유 가면은 유까지 가고 술해가 남죠. 그래서 갑자순에 있는 간지들은 술해가 공망이죠. 갑술수는 어때요? 갑술수는 신유가 공망이죠. 이쪽 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갑신순, 그 다음에 갑신수는 오미가 공망, 그 다음에 갑오수는 진사가 공망, 진사. 그 다음에 갑진수는 뭐가 공망인가요? 인묘가 공망이죠. 그 다음에 갑인순, 각각 10개죠. 갑인순 10개. 순이라 그래서 우리가 10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자축이 공망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상호 공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갑자인데 내가 갑자일주야. 갑자일주. 그럼 갑자일주의 공망은 술해죠. 근데 만약에 갑자일주가 임술일주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갑자가 이 술 상대가 나의 공망이잖아요. 근데 임술은 어때요? 임술은 여기 있죠. 갑인을묘 병진정사 무기미 경신 신유 임술. 여기 임술이 있어요. 임술은 자축이 공망이에요. 임술은 자가 공망인 거죠. 이런 걸 이제 상호 공망이라 그래요. 하나 더 해볼까요? 갑인은 어떨까요? 갑인은 뭐가 상호 공망일까요? 갑인이 공망이면은 인이 공망인 거. 그러면 여기 어디 있겠죠, 그죠? 인이 공망인 거. 그 중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임자가 있죠, 임자. 여기에 임자가 되면은 임자는 인이 공망이고 갑인은 자가 공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상호 공망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한테 공망이 상호 공망이 되는 일주가 뭔가 이렇게 알아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관계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 암합, 명암합, 그 다음에 지지 암합 이 두 개로 이제 그 중요한 말하자면 바람 요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암합이라는 거는 일간이 지지의 지장관과 암합하는 관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일간이 남자가 이렇게 재성하고 이렇게 경진이 되면은
여기 을이 있죠, 그죠? 지장간에. 그럼 재성하고 암합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미가 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을하고 암합하죠. 이런 식으로 쭉 따져보면 뭐 을이 이렇게 하면 이제 천간합도 있고 이렇게 암합 관계가 2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숨겨놓은 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음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신사다 그러면 여기에 병화가 지장간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암합을 하죠. 여기 만약에 인목이 있다. 그럼 역시 여기 안에 병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암합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봐서 이렇게 암합 관계가 2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바람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지끼리의 암합이 있죠. 지지끼리의 암합은 4개가 있어요. 좌우묘유. 왕지하고 이제 생지가 암합을 하는데 일단 자사예요. 그 다음에 오해, 묘신, 유인 이렇게 암합하죠. 요 2개는 그 지장간 본기끼리 암합해요. 요건 정임합이죠. 지장간 본기가. 요거는 을경합. 요건 무슨 합인가요? 개하고 무하고 합이죠, 그죠? 개하고 무게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신하고 병하고 합이죠. 병신합. 대체로 이제 이런 조합이 있으면 바람을 피우기 쉬운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바람을 피우기 쉬운 조합은 뭐냐면 단연 예죠. 정임합은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정임합은 합화오행 그러니까 진오행이 목이 되죠. 목. 갑이나 을이 아니고 목이에요. 목이라는 건 생명체죠. 우리가 오행 중에서 목이 유일한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정임합을 하면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잉태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임합 우리가 소위 뭐 음란지합 이런 말 하죠. 갑기합은 뭐 중정지합 뭐 을경합은 무슨 지합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임합은 음란지합이라 그래요. 음란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오해가 있다든지 정임합이 있다 그러면 일단 바람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합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주에서 이 간합이나 그 육합 이런 게 많으면 이제 바람피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음양의 합이기 때문에 음양의 합은 남녀의 합이죠. 그것은 곧 이성관계가 된다. 그래서 합다 하면은 처다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합이 많으면은 남자 기준이에요. 처가 많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합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이성관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렇다고 해서 모두가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다. 다만 조금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자의 사주에 이런 게 있다. 너 바람 피웠지?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죠. 믿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 피우기 쉬운 팔자 신살과 지지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